이재명 대표가 최종 결정한 이 선거제로 야당은 범야권의 비례연합정당을 이렇게 울타리 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첩 사건과 관련된 한 단체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창원 간첩단에 관련된 단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도 조국을 내세우지 못하고 창원 간첩단을 자기 이름으로 내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4월 10일 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저런 분들이 다 비례대표를 장악할 거예요. 창원 간첩단 출신들이 비례대표의 의원이 다 될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서 비례정당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창원 간첩단 자칭 자주통일민중전위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완수를 목표로 삼아 비밀리에 활동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간첩단에 내려보낸 지령문에는 윤석열 패거리들의 매국 배족 행위를 폭로 규탄하는 반보수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라 구체적인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한 위원장 얘기는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창원 간첩단이 비례의원 될 수도 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일부 보도로 논란거리라는 게 바로 지금 연합정치시민회 비례정당 구성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모 씨, 창원 간첩단 사건 핵심 인물들로 소속된 경남 진보연합 상임대표가 232명 중에 이름을 올렸다. 노 교수가 단순히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른바 지난번에 있었던 2020년도에 있었던 그 당시 연합정당, 이른바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많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 국민의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거기 그걸 숙주로 해서 타고 들어왔던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것들에서 이른바 뭐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타고 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더더구나 이번에는 더구나 더 이른바 친북 색채가 강한 이른바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13일에 국회에서 뭐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에 참석한 분이 바로 저런 분들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분들이 함께해서 이제 민주당과 함께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창원 간첩단 사건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2022년도에 이제 수사가 됐던 그런 분들인데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공작금 받아서 반정부 활동을 했고요. 또 반국가 활동을 했다. 뭐 그런 것들이죠. 현재 지금 기소가 돼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뭐 재판부 기피 신청 또 헌법 소원 이런 것들을 내면서 결국 시간을 끌어서 다 지금 석방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 체제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런 준위성정당 그걸 조직을 타고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과거에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에 들어와서 각종 국가 여러 정보들을 다 좀 요청해가지고 정보를 받아서 결국 그것들을 북한에 넘기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 232명 이름 올린 사람 중에 간첩단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 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 여기 박홍근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걸 좀 총괄하고 있는데 이름이 잘 알려진 용해인 의원의 이름도 보이고요. 여기 동명이인 윤희숙 진보당 윤희숙 씨. 여기 국가보안법 구속 전력이 있는 조성우, 박서군, 진영욱, 여기 광우병 국법법 폐지. 물론 뭐 민주당 나름대로 이제 뭐 홀짝이든 뭐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긴 하겠지만 이 면면에 대한 우려는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각 정당이 어떤 뭐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파기라든지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정당 이름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지금 하나의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기 사진을 보시면 진보당이 있습니다. 진보당은 어떤 강령이냐? 한미연합훈련 철폐,
한미동맹 파기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로 이 정당입니다. 자, 그런 정당,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뭐 등등 이런 걸 주장했던 그동안 뭐 광우병 뭐 등등 주도했던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당의 강령과 당의 정책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실 겁니까? 한미동맹 파기 주장하실 겁니까? 자, 그렇게 그런 각오가 돼 있다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만드는 정당에 저런 주장을 강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이름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 그럼 민주당이 책임질 수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요구를 민주당이 만약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요.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 883일 동안 선고가 내리지 않다가 오늘 선고가 3명에 대해서 징역 12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경남 진보연합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간첩단 사건들 다 수사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단체가 예를 들어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그 책임 민주당이 질 수 있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은 한미동맹 철폐에 대해 동의하는지 저는 그 입장부터 먼저 밝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는 상대당 입장에서 여당이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간첩단에 연루됐던 사람이 비례의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제 이게 KBS 보도로 많이 불거졌거든요. 장 변호사님. 민주당 얘기는 이거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민주당의 그 구성원을 그러니까 232명을 일일이 검증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글쎄 뭐 검증은 어느 정도 필요해야 물론 뭐 아무리 정권 심판을 위한 그 연합체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올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올 사람이 있지 않냐라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생각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연석회의가 있었고 이제 큰 단위에서의 초기 단계 회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지금 연석회의에 같이 참여를 한 것인데 그 연합정치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일단 1차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선거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회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지를 또 걸러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명단일 겁니다. 누가 후보자로 나오는 것일까인데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민주당도 그리고 관련된 진보 정당 모두 다 후보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고 이 검증은 당연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공천 과정에서 하고 있는 검증의 잣대만큼 엄격하게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차후에 검증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비례대표가 어떻게 또 명단이 구성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뭐 또 다른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까지 나왔고요. 여러 우려는 있는데 이 비례 연합정당에 대한 여러 시선들이 우려 섞인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